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5G 통신 장비 관련 주들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와 함께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요, 2분기 실적 부진과 3분기에도 크게 개선이 될 걸로 보이지 않는데도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5G 통신 장비주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요, 먼저 이 5G 이동통신 관련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보면요, 7월 기준으로 38개국 92개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국의 5G 커버리지 투자는요, 2020년 말부터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있죠. 이 5G 통신 표준, 그러니까 2단계 표준이요, 더욱 구체화되면서 통신사들의 대규모 그렇죠? 투자가 되면서 장비 발주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통신 장비주들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미국이 지난 7월 23일서부터 8월 25일까지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요. 또 애플이 5G 폰을 10월 달에 출시를 한다로 한번 그 내용 자세히 보면요, 애플이 다음 달 5G 아이폰 4종류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5G 폰이에요. 처음으로 출시되는 거죠, 애플에서. 그러면 5G 폰이 출시가 되면 그 통신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이 통신 회사에서는 당연히 통신망을 확대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애플이 요번에 5G 폰 전용폰인 아이폰이 한 8천만 대 최대 팔릴 걸로 본다. 그래서 통신사들의 망 구축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6기가와트 이하 주파수 경매로 미국 통신사들은 5G 투자가 본격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현지 가입자 규모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신규 진입 통신사인 다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장비 발주를 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에서 상당히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5G 분야 270조를 투자를 한다 그랬죠. 한국이 한 25조 정도 규모 되니까는 한 10배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 버라이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발주가 전망되는 이 회사가 통신사예요. 설비 투자 규모가 국내 통신업계 총액의 3배 정도 달할 걸로 보죠. 그러면 당연히 버라이즌과 쪽에 납품하는 장비 부품 회사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로서요, 삼성전자 성장기다. 지금 5G 통신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바로 화웨이죠. 근데 미국이 제재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 미국뿐이 아니라 카나다, 일본, 뭐 호주, 뭐 영국권도 그쵸? 보면 내용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북미, 호주 등 영미권 시장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캐나다의 이 비디오 드론이 이어 미국 US 셀루로, 뉴질랜드의 스파크, 캐나다의 텔레스와 5G 통신 장비 계약을 작년에는 일본 쪽하고도 계약을 맺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그러니까 이거 미국 통신사의 1, 2 업체들이죠. 5G 투자 본격화로서 삼성전자의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 이 화웨이 제재에서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아까 말한 호주, 뭐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영국 이런 쪽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그죠? 뭐 2등인 에릭슨과 노키아, 4등인 삼성전자인데 이쪽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들, 그렇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인도가요, 이 세계 이 이동통신 시장이에요. 통신망 사용자가 8억 5천만 명. 그러니까 1위는 중국인데 2위가 인도인데요. 인도가 최근에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중국 통신 장비 배제를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인도가 저기 9월이죠. 9월에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아마
하반기 연말에 가면은 투자가 본격화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인도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의 국경 문제로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삼성 수혜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연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5G 통신 장비주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간다. 그래서 미리 좀 선반영해서 주가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우리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국내 통신 4사가요 5G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죠. 하반기에도 5조 원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국내 이 통신 4사가요 당초 올 상반기에 한 2조 7천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추구하면서 4조 원까지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3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미달했죠. 이 부분까지 합쳐서 한 5조 원 이상 하반기에 투자하고 또 이 5G 조기 구축을 위해서 오늘 22년까지 3년간 유무선 인프라 등의 24조 5천억에서 25조 7천억, 그러니까 1년에 8조 원 이상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서 국내 5G 보급률을 지금 한 6월 기준으로 한 14.3%가 돼서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요. 지난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2023년까지 45% 이 5G 망을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70%. 그러니까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내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까 말한 대로 이 화웨이 제재 영국과 프랑스도 동참을 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지금 1위가 요건 이제 1분기, 아직 이제 2분기 자료는 못 봤어요. 1분기가 화웨이가 35.7, 에릭슨이 24.6, 노키아가 15.8, 그리고 삼성전자가 13.2%다. 근데 이 화웨이가 좀 처질 경우 미국이 투자가 본격화되면 처지고 이러한 세 개의 회사가 조금 수위가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5G 통신 장비 2분기 실적 부진 속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도 찾아봐야겠죠. 에이스테크 기지국 안테나 사업을 영위, 그러니까 기지국 안테나 만드는. 그래서 삼성뿐이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그렇죠? 화웨이 등 주를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서진 시스템, 자 오늘 크게 올라갔어요. 아마 최근에 5G 통신 장비 중에서 우리 서진 시스템이 강한 힘을 발휘하죠. 자,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벌써 100%가 올라갔어요. 5G 함체를 만드는 알루미늄 가공 업체. 자, 특히 오늘 서진 시스템이 더 크게 올라갔던 이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이 솔루션, 광 트랜시버, 그러니까 전기 신호와 강 신호를 변화시켜주는 이 서버를요, 광 트랜시버를요, 이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이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노키아, 에릭슨에도 공급하고 RF대 안테나하고 필터를 만드는 회사. RFHRC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노키아도 공급하죠. 그리고 KMW 무선통신 제조업체인데 주로 이제 기지국에 사용한다는 안테나하고 이제 필터를 만들죠. 이 회사도 삼성뿐이 아니라 노키아, 에릭슨, 후지주, JT 등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러한 종목은 삼성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한 80% 차지하는 통신사하고 지금요 장비 계약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러한 업체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적인 관심 갖고, 자, 요 타이밍 잡는 것은 우리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종목수 우리가 이제 5G 통신 장비 해도 오늘 제가 아마 설명해 드릴 종목이 한 9개 종목인가요? 그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 핵심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 아니고 또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혼자 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안내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거죠. K 뉴딜 정책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요. 뉴딜 지수, 그러니까 ETF를 발행을 한다 하죠. 9월 7일 날 발표할 예정인데 총 4개 부분에서 그 위에 상위 부분 3종목에서 12종목에서 총 5개 지수, ETF 지수가 발표가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일반인들이 ETF 만약에 이제 이 KRX 2차전지주를 ETF를 일반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면은 중간에 이제 증권사가요 이 물량을 대주고 대신 현물을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야 손해를 안 보니까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당연히 이러한 여기 포함된 종목들은 수혜가 되는데 자 그중에 이제 이 5G 통신 장비주 이 KRX 인터넷 KUDIL 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두 종목이 포함됐죠. KMW 서진 시스템. 그러니까 오늘 가장 이 5G 통신 장비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 두 종목이다. 이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5G 통신 장비가 이 크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UDIL 지수의 ETF에 KMW 서진 시스템이 포함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말씀을 드린 강조해드린 HFR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면요. 자 HFR은 프론트홀 장비와 초고속 인터넷용 정송 장비를 통신사에 공급하는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죠. 이 프론트홀이라는 것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장치와 전파를 송수신하는 분산 장치를 연결하는 전송망을 의미를 하는데 이 시장이 크게 지금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4G 도입 시기에 한 누적 5년간 1600억 규모의 관련 매출을 올렸는데 이 5G 시대에서는요 이 기지국 수가 몇 배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 되었어요. 이 4G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있죠. 인빌딩 솔루션에서 음영지역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빌딩 내 설치하는 장비를 그쵸? HFR이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버라이즌 미국의 통신사 1위에요. 그리고 2인 AT&T하고 주 거래처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라이즌 AT&T가 투자가 10월서부터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HFR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자 1분기에는 한 58억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75억 적자가 나면서 상반기에만 한 133억 정도 적자가 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지난달 26일에 나온 리포트인데 올해 매출액이 한 1,500억, 전년 동기 대비 한 4% 증가하고,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7억 정도로서요. 전년 대비 25% 감소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만 133억 적자, 근데 17억 흑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합쳐서 영업이익을 한 150억 낸다면 하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란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그렇죠?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이 HFR이라서 미국 쪽에 아까 말한 10월서부터 투자가 통신사들이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HFR도 수혜가 날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이노 와이어리스죠? 이동통신 무선망 최적화를 위한 시험 장비 그리고 통신 계측 장비 스몰셀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올해 연말부터 국내와 미국을 중심으로 28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거 28기가와트가요 실질적으로 5G 전용선으로 보면 돼요. 지금 작년에 국내에서 투자한 거는 그죠? 그것은 이 4G와 5G가 겸용으로 사용한 거다 해서 내년서부터는 아마 이 5G 28GHz 대역의 장비 투자가 본격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이노리아스 HFR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아까 한번 차트 모양을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진 시스템. 자, 오늘 8% 오늘 양대 시장이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뭐 낙폭을 축소를 했지만은 거래소 시장도 한 1% 정도 그죠? 코스닥도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도
코스피지수도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오히려 8% 상승. 상당히 힘이 강하죠.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종목, 그죠? 이 25,000원대에서 3만원 사이 계속적으로 이때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고, 그래서 치고 나가서 우리가 뭐 한 4만원 이제 따라가긴 부담되죠.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이 이노와이어리스죠. 이노와이어리스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이제 새롭게 보는 종목이, 그죠? 우리가 이 HFR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KMW도 오늘 3.75% 3,100원 오른 85,8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둘 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그죠? 요번에 이 정부에서 ETF 지수에 들어간다. 그죠? 거기에 따른 수에 딱 두 종목 들어가는데 두 종목이 바이오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두 종목 다 실적이 상반기에 부진했지만은, 그죠? 그래도 주가 상승,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 KMW 제가 지지난 수업도 계속 말씀드려서 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잘 봐달라. 특히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 그죠? 이게 지금 기관들의 매수 쪽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오늘도 15만 주 매수, 개인이 12만 주 매도죠. 자, 그제 6% 올라갈 때 개인들이 53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43만 주, 기관이 12만 주, 그죠? 이 기관들이 선언, 그게 5G도 많고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스마트폰 쪽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죠. 한번 유심히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예, 서진 시스템도, 그죠? 이 계속적으로 기관들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 HFR, 그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자, 힘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선의 3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어제까지는 6일 쉬었다 해서 한번 밀려주면 또 오히려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렸죠. 그래서 요 갭을 살짝 메꾸면서 이날 이 장대 양봉 나오는 이틀째 이걸 중간까지 내오다니 위에선에서 좀 마무리되는데, 자, 오늘 그런 모습, 우리가 시장이 나빠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제 오늘은요 플러스권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거래도 73만 주 적당히 늘죠. 이 종목도 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요,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33,550원. 이거 깨면요, 상당히 불안하고, 저는, 요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결집되어 있는 가격대가요, 이 34,700원, 34,000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뭐, 한 34,800원 저는, 요 정도 수준, 지지를 해준다. 만약에 이제 뭐,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우리 증시도 또 하락 출발하겠죠? 그런다 해도, 그죠? 저는, 만약에 이 34,500원 정도가 깨지면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되사주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면서 요 선은 좀 지켜줘야지만이 아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것도 역사적인 고점, 지금 지난 2월 달인가요? 고점 볼게 한 42,700원을 그래야지 빠른 시일 안에 치고 나간다 해서 힘 있는 세력들이 컨트롤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5G 여기가 미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이제 더 밑에 우리가 이제 3,000원 중반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까지 내려오면 좀 탄력이 약하고 오히려 한 34,500원에서 35,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RFHIC, 그렇죠? RFHIC도 지금 삼성하고 그렇죠? 상당히 좋은 그런 협력관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오이솔루션,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역사적 신고 못 낸 종목이 RFHIC 그리고 이 HFR, 물론 금년 따지면 1년째 다 돌파하고 최근 돌파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돌파하는 강한 힘, 그렇죠?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힘이 강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G 통신 장비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은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뭐 10% 내외 정도로는 좀 더 끌고 가도 힘을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왜? 아직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뜨면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RF텍, 그쵸?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의 안테나라든지 그런 쪽에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FR텍은 요번에 지난 7월 달이죠. 미국의 이동통신사의 수주가 근데 규모가 작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가가 크게 뜨는 그런 모습인데 작은 거에도 크게 반응한다, 그죠? 그 얘기는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 한번 이제 그런 부분 한 번씩 보고요. 그리고 이제 OE솔루션, 자, OE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죠? 최근 미국 통신사를 중심으로 통신 장비 공급과 관련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통신사들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5G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본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애플이 5G 스마트폰이 10월 달에 공개되고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5G 통신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10월 달부터 본격화로 투자가 되면은 그죠? 거기에 따른 수주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오이솔루션 역사적 신고가 그 부근에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HFR 중에요. 이 버라이즌의 초도 수주가 시작된 현 시점부터 내년 글로벌 5G 시장 진출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또 이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OE솔루션.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큰 종목들은 우리가 한 6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솔리드, 그렇죠? 예, 인빌딩 중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HFR인가요? 아, 그쪽에서도 이 종목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인빌딩 솔루션 HFR, 그렇죠? 인필딩인데 솔리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인필딩 중계기는 이 솔리드의 주요 판매 제품이다라면서요. 미국, 일본, 한국에서 이미 자리 잡은 솔리드는 유럽 시장을 공을 들인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영국 지하철 통신망 구축이 대표적이다면서 솔리드 관계자는 계속 영국의 지하철 중계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번 사업권을 따내면 유럽에서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런던에 지사도 세우고 유럽 지역의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산 네트워크스 좀 일본도 5G 상용화를 했죠. 근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일본향 매출이 발생하며 실적 개선 기미를 보인다는 거고, FR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라이즌인가요? 그렇죠? 미국의 버라이즌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계약금이 한 4억 규모, 매출 금액은 1.5%. 상당히 미미한 그런 매출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크게 반응한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전체적인 5G 통신 장비주들의 시장이 반응, 작은 호재성에도 주가가 반응을 크게 나온다. 시장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 아까 만들어 2분기 실적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아마 OE솔루션 정도만 아마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고요. 뭐 RFHRC도 그렇죠? 영업 손실이 9억, HFR 아까 말한 대로 133억 적자. 이제 상반기에 상반기. 예, 그리고 다산 넥소스도 영업 손실 70억, 솔리드 영업 손실 79억, AD테크 영업 손실. 전체적으로 5G 통신 장비들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그렇죠? 주가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 모양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대로 지금 주력은 그죠? 지금 서진이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도주를 갖고 계시는 지금 신규로 노려보신다면 아까 말씀대로 HFR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솔리드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HFR도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다산 네트워크 일본 진출이죠? 이러한 모습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저 FR 때 아까 버라이즌의 지난 7월 달에 요때 수주했는데 반응 상당히 뜨거운 모습에서 이러한 중국도 5G 통신 장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 오늘 셌다고 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조금 올라갔다 쉬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은 추세적인 상승 아직 수주권이 아마 수주권이 본격화되면은 아마 그때 한번 좀 조정 받겠고 또 3분기 실적도요. 5G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고는 투자하기는 조금 머뭇거리지만은 미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주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는 말고 좀 저는 짧게 좀 치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고요. 뭐 2개월에 55만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적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뭐 단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 업종 우리가 보면 보통 테마를 한 6개 테마를 보죠. 그래서 뭐 그 중에 비중을 얼마 정해달라라는 말씀드려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종목 선정이라든지 타이밍을 잘 잡아달라서 항상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게 보여서 자꾸 매수하게 되고 빠지면 빠질수록 주가가 오히려 싸 보여도 오히려 비싸 보이죠. 그래서 매도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엇박자가 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고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으로 매수하는 투자 방법을 택한다 하시면은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그렇죠? 여기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이제 회사의 이제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